네. 네. 반갑습니다. 어, 많이 오셨네요. 네. 1, 2학년 학부모님이시죠? 네. 자, 오늘은 제가 학생부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자제분들 거 관리하시는 거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박중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저 유튜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말씀드린 것들 비슷한 내용들로 짤막짤막한 영상들 제가 많이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좀 보시면 도움 되실 텐데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도 잘 안 올렸더니 잘렸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20만 1,700원 벌었던가? 분위기가 쎄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잘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좋아요 구독 안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 메뉴에 여기 이름 밑에 여기 URL 하나 있거든요. 여기 제가 입시 자료들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웬만한 입시 사이트보다 훨씬 많을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와 관련된 자료들도 꽤 많으니까 정시에 대한 것들도 자료 많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기출문제들 학습 자료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잘려갖고 광고도 안 나와요. 얼마나 좋아. 네. 2학년 학부모님들 자제분들 수능 날짜 아세요? 설마? 네? 11월 13일. 네, 11월 13일.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해서 686일 남았네요. 네, 그래서 88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들 도와주셔야 될 거 제가 구체적이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학생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셨다가 자제분들 학생부 관리하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경희대학교에서요, 공동체 역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게 용어가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인성 영역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인간성 됨됨이로 알아듣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럼 인간성 좋은 애를 뽑는 건가요? 착한 애 순둥이? 그건 아니잖아요. 먹으면 자고 투덕투덕 노는 애들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뭐냐면 쉽게 풀어서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실성과 책임감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희대를 비롯, 근데 경희대 별로신가 보죠?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5개 대학교랑 합쳐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제분들 친구들하고 협업과 소통 잘하고 있는지, 요즘에 학생기록부에서요 괜찮게 보고 있는 단어가 집단학습이에요. 그래서 자제분들 집단학습 요거 좀 북돋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 많이 하면 되게 좋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면 좋은 평가가 되고, 자제분들 학교 안 빼먹고 잘 다니고 있죠? 이거 절대 안 돼요. 학생기록부에 교수님들이 자제분들의 학생기록부 딱 받으면 어디서부터 볼 것 같으세요? 지금 뭐 고민하지 마세요. 맨 앞장부터 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맨 앞장에 출결이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에 미인정 지각 조퇴 결석이 좀 치명타를 점점 더 입힐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서부터 학폭에 대한 게 기록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학폭에 대한 그거 문제보다도 그거는 특수한 몇몇 아이들의 문제니까 아이들이 뭐 난 학폭 안 걸렸으니까 상관없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보는 게 바로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걸 강화할 거야. 그래서 학교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만약에 학교 빼먹어서 미인정 지각 조퇴 결석이 있으면 나중에 이걸 대처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안 돼. 남은 기간 동안 그게 없어야 우리가 그걸 소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제분들 괜찮은 대학 다 보내실 거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보내실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대입 성공의 키워드 딱 이건 것 같아요. 말 좀 잘 들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아이들이 대입에서 실패한 케이스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아시겠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학생 이 삼발이 구조가 맞는 아이들이 대입에서 성공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PPT 학원에 놓고 갈 거예요. 나중에 학원에 문의하시면 파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자제분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보여주면서 말 좀 잘 들어 이거 사 그러면서. 네? 가서 그냥 얘기하면 애들 얘기 안 들어요. 또 엄마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뭐 그런다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3학년이 2006년생 그쵸? 3학년. 네. 2학년이 2007년생. 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보면 인구수가 2006년생이 좀 적고 2007년생은 좀 많고.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 전체 대입 정원이고 4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005년생하고 6년생들은 인구수가 좀 적으니까 얘네들은 대입 정원보다 얘네들은 한 4만 명 부족하고 얘네들은 한 2만 명이 부족해요. 올해 고3도 2만 명이 부족해요. 여기 연두색이 2년제 대학교고 빨간색이 4년제 대학교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보면서 애들이 인원수가 적으니까 대학을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학원에도 있는 재수생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평년에 11만 5천인데 재작년에 12만 5천 명으로 늘었어요. 의대 때문에. 근데 작년에 역대급이었지. 15만 9천 명?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늘 것 같죠? 올해 더 늘 것 같죠? 지금 잠재되어 있는 재수생들이 어마무시하거든. 여기 안 오고 지 혼자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거의 한 17만, 18만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더해도 뭐 인원수 늘어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원수하고 대입하고는 상관이 없다. 당분간은. 정말 30만 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대학 가기 쉬운 건 아니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목이 메이지?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런 것들 중에서 오늘 4번 얘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학생기록부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은 액션과 메모를 잘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학생기록부 차별화 전략은 액션과 메모인데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 액션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요 5가지 행동. 뒤에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액션과 메모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메모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돼. 메모하는 방법은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 이 9가지 단어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제가 자세히 설명씩 드리고요. 자제분은 A형 인간이에요? B형 인간이에요? 어떤 형 인간에 가까우세요? B형 인간, 이 인간은 학교를 왜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저는 남은 기간 686일, 987일 동안 자제분들 그냥 A형 인간처럼 살고 끝냈으면 좋겠네. 어때요? 저는 참 안타깝게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 다 재수 안 하고 둘 다 목표대학교 바로 갔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 돈 하나도 안 들거든 우리는 재수 시켜도.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갔어요. 근데 난 너무 좋아 보이던데? 걔네들의 삶이 지금 그래서 4학년, 2학년이거든요. 되게 부럽던데 걔네들의 삶이. 저의 설명의 목표는 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자제분들 재수 안 하고 목표 대학 한 방에 합격하기. 네? 네, 그래서 오늘 1, 2학년 학부모님들만 학생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남은 680일 동안 980일 동안 학생부 관리 좀 도와주시라고. 액션과 메모. 아시겠죠? 이거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첫째도 정시로 대학 갔지만 학종 썼고요. 지원했어요. 그리고 둘째도 논술로 갔지만 학종 썼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학종은 지르는 것도 되지만 안전핀 역할도 할 수 있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A형 인간처럼 살자고 하시고요. 일단 학생부와 수능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별개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특히 2학년, 이제 보시면 아드님들 중에 여기 대진고나 뭐 이런 데 다니는 2학년 애들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엄마 아빠한테 뭐라는 줄 아시죠? 엄마 남잔 정시야. 여잔 뭐니 그러면? 난 좀 묻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시는 진짜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저희 첫째 아들도 정시로 갔지만 정말 합격장 받을 때까지 피가 말라. 진짜. 그리고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나 의미가 커. 그걸 위해서 막 몇 년을 달리는 거야. 그 하루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수시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술이건 학종이건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니까 학생부랑 수능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다고 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모르니까는 힘든 거야. 뻘짓하니까 힘든 거야. 무식하게 그냥 막 뭐 문제집만 많이 풀고 막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 닥치는 대로 해야 되고 보고서 많이 쓰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머리를 쓰자고 머리를.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뻘짓하지 말고 일단 학생분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죠. 전략적인 관리는 뭐냐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학생기록부에 별로 볼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전국의 학생기록부가 거의 상향평준화가 됐어. 뭐 일부 영재고 말고는요 별로 뭐 이렇게 딱히 눈에 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학생기록부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야. 요즘에는 못 쓴 학생기록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가 제가 말씀드린 액션과 메모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연계된 거 위주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자제분이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생명과학에서의 수행평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계공학과에서 생명과학 수행평가가 중요할 거냔 말이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가 물리 보고서가 그렇게 의미가 클까요? 아니거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어떤 과목이 어떤 학과의 연계성이고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런 직업과에 따른 연계 과목, 추천 과목들에 대한 것들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우리는 연계된 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액션과 메모를 하자. 그래서 이 연계성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요게 이제 제가 오늘에 말씀드린 포인트고요.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의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셔도 괜찮다. 내라는 거 그냥 간단해서 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낫다. 그게 맞다라는 거고 수능은요. 나머지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엔 수능 공부해야 돼요.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해야 돼. 점점 수능 최저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면접도 조금 어떤 그 학과 공부에 대한 것들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인적성에 대한 면접보다는 그 아이의 지식에 대한 학업 역량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돼요. 학생기록부에 학업 역량이 제대로 잘 표현된 아이들이 유리하다. 학업 역량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옛날처럼 비교과가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입학 사정관제 때 얘기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이지만 오늘은 수능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같이 갈 거다. 그 대신에 학생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도 아이들을 좀 진두지휘해 주시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대입 변화에 대한 건 그냥 전체적인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수능 날짜 적어드렸고 1학년은 아마 김정은이 쳐들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요 날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8월 말에 확정 발표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987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본다. 교과 전형이건 종합 전형이건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자제분들 대부분 뭐 인서울에 지하철 타는 대학들 보내실 거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딜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2호선, 6호선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2호선, 6호선. 우리 목표는. 아니, 686일이나 남았는데 뭘 못해요. 얼마든지. 68일 안 남은 걸 다행으로 하세요. 그럼 우리 못 가. 자, 그래서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교과 전형이건 종합 전형이건. 그래서 학생기록부에 학업 역량이 보이면 된다. 그 방법은 액션과 메모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제분 내신도 이제는 내신 성적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 작년에도 보니까 1.7 얼마야. 근데 걔가 떨어지고 2점 초반에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몇몇을 다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 대부분 W자 아이들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성적이 들쭉날쭉 하다가도 올라가는 아이들.
우상향 곡선 그리는 아이들. 나이키. M자나 CO자로 내신 평균이 좋아봐야 걔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2015 교육과정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2015 교육과정에는 진로 선택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질 않아. ABC로만 나와. 이건 거의 정성평가에 가까워요.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모르셨어요? 1등급 몇 프로? 4%. 2등급 누적 11%.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2015 교육과정에서는 반반이에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고 뛰어나고 막 이렇게 쫙쫙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추이가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신발도 나이키만 사주세요. 프로스펙스도 괜찮아. 반스는 안 돼. 이건 농담이에요. 아시겠죠? 네? 뭐 친척 중에 누가 반스 대리점을 하거나 그런 아무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냥 장난이에요. 아시겠죠?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하도 얘기가 나오는데 의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 이건 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언제가 확정되냐는데 이거 4월 말엔 확정돼야 돼요. 4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거든, 올해. 근데 뭐 당장 고3은 아니시니까 이제 사태 추이 보시면 되는데 의대 늘어나면 좋죠, 뭐. 의대 가긴 일단 좋잖아. 의대 별로세요? 괜찮아, 좋아요. 해볼만해. 근데 의대만 가기가 조금 수월해지, 많이 수월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2점 초반도 가겠다 싶을 정도예요. 1점 말까지 정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한 1.78 정도까지는 가는데 2점대로는 일반고에선 보내기가 어려웠거든. 자사고나 전사고나 그런 데만 갔었거든. 근데 일반고도 한 2.0 얼마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의대한테도 좋지? 그쵸? 그렇지 않나요? 의대 가는 애들한테도? 근데 약대, 수의대, 한의대는 더 떨어져요. 애들이 의대 포커스를 맞추니까. 돌아서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는 진짜 거기 가라 애들만 가는 거야. 근데 더 좋은 건 이공계열이지. 완전 꿀이지. 완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꿀 최고. 그러니까 이공계열 애들은 완전 땡큐지.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근데 또 그건 좀 이따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꿀이라고. 근데 이건 문과한테도 좋아요. 문과로의 교차 지원이 확 줄 거야. 애들이 좀 대학만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던 애들이 의대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쪽에 더 관심을 가질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문과에서도 의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디컬들. 문디 말고 문디컬들. 문과 메디컬. 그걸 문디컬이라 그래요. 문디 아니고 경상도 문디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늘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 다 해서 4,500명까지 늘려야 된대요. 지금 의대가 3,060 몇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7,500명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돌아가나 봐요. 그때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야, 자제분들까지는. 그리고 무전공이 올해서부터 한양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무전공은 전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자유전공. 그러니까 약간 꿈이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엄마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딱이지.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자유전공들은 법대였어요. 거의. 법대가 없어지고 나니까 서울대 말고는 대부분의 자유전공이 다 법학이어서 고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무전공으로 확대되면은 또 나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꿈이 없다는 애들을 뽑으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전국의 한 7, 80%의 아이들은 다 꿈이 없는 아이들이 무전공, 자유전공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린 차별화되려면 전공 설계를 하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요전공하고 요전공 합쳐보면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난 미디어도 재밌고 경영도 재밌어. 그러면 미디어 마케팅 전공?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야. 엄마 나 전기 쪽 할까? 기계 쪽으로 할까? 그냥 합쳐버려. 전기 기계공학으로. 그런 새로운 전공을 디자인하는 아이들이 아마 여기서 돋보일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이 없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걸 몇 개를 합쳐볼까? 뭐 꼭 국어 국문 영어 영문만 있어야 되니?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서반어 다 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무전공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특히 꿈이 없다는 아이들은 한번 네가 디자인을 한번 해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요런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1학년 이제 오신 분들 요거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금 1학년 올라가신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엾은 분들이에요. 난 2008년생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해. 불쌍해 죽겠어 아주. 2008년 맞죠? 2008년 2007년생도 좀 불쌍하죠. 인구가 확 많아서. 걔네가 황금돼지라면서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계산 잘못했다는 거? 걔네 일반돼지래요. 잘못 태어났대. 뭐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뭐 이왕 태어난 거 공부나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2008년생이 더 불쌍해. 왠지 아세요?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거든. 그럼 뻔한 사실이야. 뭐야? 이때서부터 내신과 수능이 싹 바뀌어요. 이러면 재수생들 엄청 누적이 되거든. 어마무시하게 누적이 되거든. 저희가 보기엔 한 25만 정도까지도 가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이번에 30몇 살짜리들이 그렇게 왔대요. 의대 가겠다고. 그래서 3년 보고 온다고. 그래갖고 뭐 대기업의 팀장님도 오고 막 그랬대. 이제는 재수생과의 싸움이 아니라 팀장님과의 싸움이야. 이게 2008년생들. 그래서 제가 1학년들한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수능 우습게 여기지 말고 뭐 정시로도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학생부 관리를 좀 이렇게 좀 빠듯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시간을 자꾸 확보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1학년들 재수하면 일 커집니다. 아시겠죠? 내신과 수능 아예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3학년 저희 1학년 친구들 2008년생들 좀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계란도 2개씩 붙여주시고 불쌍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수능 학습은 모의고사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학년 3학년 애들보다 얘네들이 더 많은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많이 보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모의고사 준비하는 방법 기출 N회독도 있으니까 그거 자꾸 1학년 학부모님들 시켜주세요. 기출 N회독 하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교 학점제의 영향이 2007년생까지는 가요. 오버랩이 돼요. 입시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야. 22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고교 학점제의 평가 영향이 얘네들까지는 와요. 지금 고3 애들한테는 안 가요. 2006년생 아이들한테는. 얘는 벌써 학점도 192학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는 쟤네 그 3학년 2006년생들은 204학점이거든요. 걔네보다도 12학점이 빠져요. 이게 고교 학점제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좀 공부 패턴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개념 그리고 시간에 대한 훈련 좀 어려운 거 그리고 깨끗이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갈대학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또 그새 마음 바뀌신 거요? 2호선, 6호선. 네? 근데 종합전형이 많죠? 정시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에 집중한다?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는 거 아시죠? 호모 루덴스. 놀이의 인간, 유희의 인간. 뭐냐면 인간은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에 놀이와 유희를 즐긴다? 무슨 말이에요? 내신 포기한 아이들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수학 포기한 인간들은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지 않아요. 노는 게 인간이야. 바쁘게 지내는 게 맞는가? 타이트하게 아까 A형 인간처럼 사는 게 맞는가? 거기다가 고대가 논술 시작했잖아요. 올해서부터 다시. 그래서 요것도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학별고사가 늘어날 거야 앞으로.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잘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거는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야. 내신이 지금 중3 애들서부터. 자제분들 중에 중3 이후 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불쌍해서. 걔네 생각하면 그냥 먹먹해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도 깝깝해. 내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5등급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단순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2006년생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2007년생 애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2까지 5등급제가 되면요 10%까지가 1등급이야. 지금은 4%가 1등급인데 그럼 대학교에서 지금의 4% 1등급과 10% 1등급의 체감 수준이 똑같을까요?
다르지. 2배가 넘는 인원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대진고에서 12명 많이 나와야 13명이 1등급이었는데 걔네 때 되면은 30몇 명이 1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그 1등급이 어떻게 같은 1등급이야. 그리고 1등급도 걔네들 1등급은요. 만약에 내신에서 90점까지 원점수 90점까지가 1등급이었다 그러면 98점짜리 1등급도 있고 90점짜리 1등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점수가 엄청 중요해져요. 자제분들 원점수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는 거 중요해. 이건 2007년생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더 얘기할 거야, 대학에선. 근데 지금 고3, 작년 고3서부터는 아예 보여줬어요. 원점수가 100점짜리 1등급과 98점짜리 1등급도 달라. 그리고 80점에서 85점으로 점수가 원점수가 올랐는데 등급은 그대로여도 그애는 우상향 아이야.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이야. 근데 2022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야. 원점수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폭풍 칭찬하셔야 돼요. 원점수가 되게 중요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학종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중앙대학교 2028학년도에 발표한 건데 이때 설명을 제일 잘 해놨어요. 우리가 학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학종이 내신을 안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신 평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추이도 보고 원점수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근데 하나는 교과 영역을 50을 보는데 하나는 80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학종은 일반고랑 특목고가 같이 써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아주 이렇게 세밀한 전형은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기 때문에,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일반고용인지 어떤 게 특목고용인지 알면 되는데 하나는 내신 성적이랑 교과 영역을 50을 보는데 하나는 80을 본다 그러면 얘가 많이 보네. 그럼 이 오른쪽 탐구형이 이게 하나가 일반형이고 하나가 탐구형인데요. 이게 요 탐땡땡이라고 하는 애가 80을 보니까 이게 내신 역할이 크겠네. 그러면 특목고 애들은 못 쓰겠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는 게 평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성적 추이, 교과 성적 자꾸 왼쪽 건 성적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오른쪽 거는 심화학습과 특정 교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본다고 하는 80은 전교과 성적이 아니라 심화학습과 특정 교과잖아.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왼쪽이 일반고 아이를 위한 걸까요? 오른쪽이 특목고 아이를 위한 걸까요? 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왼쪽이 내신 컷이 높을까요? 오른쪽이 내신 컷이 낮을까요?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입결을 보면 교과가 제일 높고요.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자꾸 일반형 학종을 좀 보시고 특목고에서는 탐구형 학종을 자꾸 활용하시는 게 맞지? 근데 일반고 아이들이 자꾸 여기에 유혹이 되는 거야. 4등급인데 중대 갔대요. 나도 한번 써볼래. 이건 특목고 거라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가시면 입결 자리 올려놨어요. 근데 입결 뭔지 아세요? 1학년 학부모님들? 뭔데요 입결이? 그렇지. 합격자 아이들의 입학 결과, 입학 성적 결과. 아시죠? 그거 이제 3년치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안 알려준 건 왜 안 알려줬을까요? 애들이 학교 가서 물어보면 몰라서요. 중앙대가 지네 입결을 모르겠어요? 너무 낮은 거야. 최초 합격자 아이 성적과 마지막 문 닫은 아이 성적 차이가 너무 큰 거야. 편차가 너무 벌어졌어. 그래갖고 이런 거 발표해봐야 시장에 교란만 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걸 펑크라고 얘기를 하죠. 펑크는 미달이 아니라 편차가 큰 걸 펑크라 그래요. 그래서 안 알려줬으면 이때 펑크 났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탐구형 학종, 왼쪽에 있는 게 내신이 조금 높고 요게 좀 낮고, 왼쪽에 있는 게 일반고 아이들이 좀 많이 쓰고 오른쪽이 특목고 아이들이 좀 많이 쓰고, 빨간색 대학은 근데 학종인데도 내신을 좀 많이 보고 지원자들이 내신 좋은 애들이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파란색 대학, 그 다음에 검은색 대학 순서인데 더 중요한 건 밑줄 친 전형들 수능 최저. 원래 학종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었어요. 학종에서 수능 최저 유명한 데가 이화여대 미래인재밖에 없었는데 거의 그밖에 없었는데 점점점 많이 생기고 드디어 한양대도 최저를 만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최저 없고 면접 없기로 유명한 대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과 아니면 학생부가 안 되면 논술이라도 하면서 수능을 같이 가는 아이들이 입시 실적이 좋아요. 항상 그랬어. 얘네들은 안 힘든가? 당연히 힘들지. 걔네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꼭 도와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쪽 탐구형 학종은 특목고 아이들이 쓰지만 외고나 과고 아이들은 최저 잘 못 맞춰요. 그렇다면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도 뭔가 좀 약간의 특별한 걸 좀 만들어내면 해볼 만도 하다. 이해되셨나요? 그 대신에 내신이 좀 여유가 많겠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 배치표 간단히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게 일반고 아이들, 요게 특목고 아이들, 대충 이런 거고요. 그냥 입결표 보시면 돼요. 거기 가셔서.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냥 저는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정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수능 공부 또 어떻게 또 뭐 어마무시하게 모의고사 많이 보시라고요. 모의고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한 3-4번밖에 안 봐요. 적어도 1년에 한 10몇 번은 봐야지. 뭘 놀라? 학교에서 3-4번 보는데 어떻게 10몇 번? 집에서 보면 되지. 집에서 모의고사 보면 안 돼요? 노원 쪽은 과태료 문화? 네? 범칙금 나와요? 우리 집에서 많이 봤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가 감독도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기출 내내도 가서 제가 찍어놓은 거 보세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능 성적 잘 올라. 정말.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잖아. 최저 때문에. 그래갖고 작년에도 고려대학교요. 보통 일반고 아이들이 쓰는 전형인데 내신이 2.89인가까지 내려왔어요. 안 놀라우세요? 고려대를 일반고 아이 2.8이 갔다는데? 네? 최저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약간 약화되는 게 맞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2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때 내신 다 망쳤는데 다 글르지 않았나?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우리 V자 만들면 된다고. 조금이라도 원점수라도 올라도 괜찮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학종은 안전핀 역할도 하는 거고 상향지원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A, B, C, D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우수해 보이세요? 뭐 고민을 하세요? 딱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C. 얘가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2015에선 이게 안 나와. 이런 아이가 2008 교육과정까지가 끝이야. 왜냐하면 진로 선택 때문에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3학년 때 가면은 뭐 한두 개밖에 없거든. 다 ABC거든. 1학년 학부모님들 잘 모르세요? 제 설명 드려야 되나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잠깐 설명 드릴까요? 1학년 때랑 2학년 때까지 일반 선택에 대한 것들과 공통을 배워요. 그리고 2학년 중간서부터 일반 그런 1등급서부터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과목하고 ABC로 나오는 과목이 섞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엔. 3년 동안 등급이 나오는 과목 반, ABC로만 나오는 과목 반. 근데 3학년 때는 거의 등급 남은 과목은 많아야 4과목, 나머지는 다 ABC로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3학년 때 3과목 가지고 등급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평균 등급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제는 B 학생이란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모양이 더 중요하단 말이지. 내신 평균이 높아도 M자나 CO자를 그리는 아이들보다는 W나 V자 그리는 아이들, 나이키 곡선을 그리는 애들이 더 좋다란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원점수가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직까지 표본을 다 보진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3학년 때는 거의 원점수를 본 것 같아요. 내신 평균보단. 일반 선택이 몇 과목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우리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보세요. A, B 학생 중에 누가 우수해 보이세요? 이게 뭐 고민을 할 일, 당연히 올 일인데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3년 전 아이들인데요. A가 떨어지고 B가 붙었단 말이야.
왜? A는 간신히 1등급을 만든 아이예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1등을 받는 아이야. 제가 원점수 본다고 했잖아요. 벌써 스타팅이 됐어요. 3년 전서부터. 지금은 노골적으로 보고 있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세특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단어가 아주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지. 어? 확실하게 받는구나. 맞네 이 말이. 얘는 타의 추종.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가 작고 평균이 높으면 치열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치열한 과목인데도 100점을 받았어. 맞네. 추종 불허하네 얘. 그러니까 B가 붙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대학교 입결이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입학자들의 성적이 계속 내려가요. 대학이 구려져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입결이 조금씩 다 내려가요.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면 아무래도 4%에 해당하는 인원도 적을 거잖아. 11%에 해당하는 인원도 적을 거고. 그게 어려운 수학이 아닌데? 네? 그쵸? 그러니까 입결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B 같은 애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내신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 그렇다고 또 저 8등급인데 서울대 한번 질러볼 그건 안 되지 바보야.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작전을 짜고 가시되 1학년 때는 설계를 해두시는 거야. 그리고 2학년 때는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액팅을 하셔야 되는 거야. 다 실행에 옮기셔야 되고 3학년 땐 정리정돈 마무리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딱 작전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를 제일 꼼꼼히 읽어. 그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 그러니까 2학년 때 제대로 된 걸 다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1학년 때 준비를 해놔야지 딱 스타팅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잘 오신 거예요. 혹시 2학년 거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오늘 딱 가서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2학년 때 학생 기록부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3학년 때는 정리정돈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했던 거 중에 초이스해서 심화로 정리정돈 마무리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새로운 걸 디자인하고 새로운 걸 기획하는 시간에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라는 얘기야. 기존 거 가지고 뎁스 있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심화 마무리. 되셨나요?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학생기록부 테마를 디자인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기록부가 거의 맥시멈에 찼다고. 별로 차별화될 요소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차별화될 것 중에 하나가 학업 역량들을 좀 보여주는 거. 그 중에 또 하나가 테마를 보여주는 거. 근데 학생기록부, 이건 교수님들 얘기가 학생기록부에 주제가 보이는 아이들은 평가가 쉽대요. 테마가 있는 학생기록부는 평가가 빠르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가가 빠르고 나를 편하게 해준 아이한테 좋은 점수를 줘요? 거지 같은 점수를 줘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지. 편하게 줬는데 담배 필 시간을 만들어줬잖아. 그렇지 않나요? 테마를 만드셔야 돼요. 자제분들하고 학생기록부의 테마를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 통해서도 상담하시거나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테마로 한번 움직여요. 특히나 2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기록부 곳곳에 특히나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다 그러면 수학, 뭐 물리, 영어 이런 과목 세특에서 그런 테마가 슬쩍슬쩍 보였다 그러면 관심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기록부를 기계공학과를 들어오는 애 거를 처음부터 다 읽겠냐고. 국어를 꼼꼼히 읽을까요?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요. 그쵸? 먼저 수학, 물리,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보겠죠? 그것도 2학년 거부터 시작을 해서 슬쩍슬쩍 보이면 좋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학생기록 구체적인 테마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잘못된 예로 이 선생님이 하나 찝어서 해주신 거야. 1학년 때 의욕에 넘쳐서 이렇게 시작한 거야. 의대 가겠다고 막 의대 관련 도서서부터 해서 막 빵빵 다 의사로 막 떡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딱 2학년 올라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의사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 이게 내신도 내신이지만 의대 가는 지름길은 뭐냐면 결론 근데 의대 별로라셨죠? 혹시 주변에 의대 가신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3합4. 수능이 3합4가 나와야 돼. 그게 최저야. 의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3합4가 되려면 1, 1,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다 떨어져. 지방 애들이 의대를 많이 떨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3합4. 3합4가 안 되면 의대 포기해야 돼. 그냥 미리 접어야 돼. 아시겠죠? 아니, 앞으로 나오겠지. 언제? 한 40살 되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3번 정도는 3합4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대용 학생기록부가 있어. 심화에 대한 걸 보여줘야 돼. 특히 생명, 뭐 영어, 화학 이런 데서 심화 탐구한 걸 보여줘야 돼.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의대용 학생기록부, 삼합사.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삼합사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나. 그래갖고 진로를 2학년 때 변경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3학년 때 되니까는 뭐 이것저것 찾다가 아무래도 남자는 정신에 막 그러다 하다가 결국에는 정시까지 망치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1학년 때는 두루두루 열심히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거 정도. 1학년 때 노골적으로 보여줘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것저것 두루두루. 그리고 2학년 올라가신 학부모님들도 1학년 때 특별한 게 없어요. 잘하셨어요. 아시겠나요? 이제 보여주면 돼. 되셨나요?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액션과 메모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는 눈에 띄는 액션과 메모 한 3개 정도. 네? 눈에 띄는 네? 3개, 이게 무슨 의미가, 어려운 얘기예요? 3개. 그러니까 뭐 국어에서 보여주거나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액션과 메모하는 거를 3개 정도. 아무거나. 네? 아, 얘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2학년 때는 진로와 연계된 과목이나 활동이나 동아리에서 5개에서 한 7개 정도 액션과 메모. 5개에서 한 7개면 충분해. 더 많이 하면 의심받아. 아시겠나요? 그럴 시간이 있었니? 그래요. 아시겠나요? 3학년 때 1, 2학년 때 했던 거에서 골라서 한 3개 정도만 더 뎁스 있게 해서 끝.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시간을 질질 끌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마인드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과학, 영재고 뭐 한성고나 서울과고 아니고서는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이제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액션과 메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저보다 비슷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만 좀 집중해서 하시고 저학년 때 없어도 되고 나머지 이제 공부만 해라. 그 시간 이외에 80%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리스트업도 좀 해보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데 1학년 때 요만큼, 2학년 때 요만큼, 3학년 때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했는데 요게 액션과 메모를 하시면 된다. 되셨나요? 제가 여태까지 한 거 정리해드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어쩜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잘해줘요? 이해가 쏙쏙 되지 않으세요? 막 저도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지. 왜냐면 제가 재수생들하고 벌써 17년 됐어요, 올해가. 그랬다가 중간에 이제 저희 아들들 대학 보내느라고 걔네들 걸 보니까 아들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건 잘 모르시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막 학부모 수험생의 입장이 되는 거야.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선을 바꿨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겠다. 구체적으로. 어때?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Yes. 자, 그렇게 해서 이거 PPT 가져가셔서 다시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은 약간 질러보는 것도 하나 해보실 만하고 안전핀 역할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혹시 모르니까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수능 망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핀 역할. 그 대신에 이런 안전핀 역할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어야죠. 진짜 잘 나오면 어떡해 수능.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막 자제분 막 전 과목 다 맞으면 어떡해. 내가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면 아니 왜 장을 지지세요. 축하해줘야지. 그렇지 않나?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아시겠죠? 저 막 떨렸다니까 우리 아들 다 맞아올까 봐.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세요. 제가 시키는 순서대로.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학업 역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업 역량이 뭐냐, 그거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마 만들기로 했죠. 교수님 편하게 해주기로. 특히 2학년들은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평가에서 선호하는 평가하는 사항이 뭔지.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애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성적이 우상향되는 애들 제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액션과 메모를 하자, 그 얘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아이하고 같이 얘기 나누시면 돼요. 이거 제 유튜브에도 찍어놨어.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업 역량. 학생기록부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학교들이, 그런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잘 하셔야 돼요. 1학년 학부모님들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아이들 선택 과목 설문조사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진로도 안 정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나 그러지 마시고 제 유튜브에 가면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엑셀 파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클라우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저에 찍어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과목 하면 좋을지를 좀 정리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간호학과 간다는 여자아이가 과학이 뭐가 있어야 돼? 화학이나 생명이 있어야죠? 만약에 문과에서 간호학과를 가려면 윤리 계열이 있어야 돼. 아시겠나요? 근데 걔가 물리를 선택했어. 왜? 간호학과가 왜 물리를?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뜬금없는 선택도 공격을 받지만 선택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치명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쇠특과 창체, 요거를 쇠특과 창체 행특이 중요해졌거든요. 요거를 제가 요거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액션과 메모인 거고, GS 열심히 하라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학생기록부 곳곳에 집단학습이라는 단어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같이 공부할 때 메타 인지적 지식 능력이 생긴대. 서로 물어보고 주거니 질문 받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고, 자기주도성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주도성 있는 아이들이 학생기록부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면 되잖아. 안 궁금하세요? 아니 얘는 자기주도성이 있네. 그것도 자기주도적이다라고 써준 애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성에 점수를 받는 아이들의 학생기록부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계획표 노트. 되셨어요? 그래서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시고 노트 있어야 돼. 자기 노트. 여러 가지 노트들. 노트가 없을 리가 있나? 개념 노트, 실수 노트, 오답 노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고 수행평가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간호학과 지원하는 아이의 수행평가는 어떤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 돼요? 생명, 화학, 영어, 수학.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거 모르시면 가서 보시라고. 제 유튜브 그 클라우드에 다 있어. 간호학과의 권장 과목들 다 있어. 그 과목 위주로 좀 열심히 수행평가를 하셔야지. 걔가 국어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에 온 힘을 쏟을 필요가 없는 그건 뻘짓이란 얘기예요. 간단하게만 제출하면 되는 거야. 거기 시간 뺏기지 말란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게 학생기록부 학업 능력이 있는 애들은요. 연계성 있는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요게 확장성과 적극성 있는 학업 역량이 있으면 최고야. 그런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기과정 결과 방식인 거야. 아시겠나요? 요게 지금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연수받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연계성 있는 학업 역량, 확장성 있는 학업 역량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장돼 나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테마가 있으면 더욱 더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들을 받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테마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액션과 메모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무전공은 전공 설계하셔라.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세요. 1학년들은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1학년들은 일단 이거를 문과인지 이과인지만 먼저 정하시죠. 근데 우리 아들은 수학을 못해서 문과 그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 문과거니까 수학은 다 중요해졌어. 되셨나요? 문이과를 수학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인지 과학인지. 그나마 근데 사회랑 과학 둘 다 싫어하는데 그러면 걔는 음악을 좋아해. 축구를 뭐 환장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 보면 그나마 어느 게 잘 나오는지 그걸로 문이과를 정하시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래도 사회가 그나마 낫대. 과학은 정말 모르겠대. 그러면 문과로 정해졌다 그러면 어문인지 상경인지 사회과학 인문사범 이런 건지만 정하시면 돼요. 1학년 때는 요게 끝. 요 정도만 잡혀도 돼. 꽉까지 안 잡아도 되니까. 되셨나요? 자, 그럼 2학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만드셔야죠. 요런 게 학생기록부 테마예요. 이런 거 갖고 얘기 나눠보시라고요. 그냥 미디어 방송 뭐 사회과학 계열 가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방송 언론 매체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하고 싶다. 이 매체의 역할이 뭔지 알고 싶다. 경영학과 가서 CEO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냥 간호사보다도 CRA 전문 간호사, CRC 연구 간호사가 되고 싶다? 요게 생명과학 시간에 이 학생은 CRA 임상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요러한 생명과학 탐구 실험에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런 건 결과물을 만들어냄. 너무 좋지.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거야. 이제는 교수님이 평가가 쉬우니까 면접할 때도 학생은 임상 전문 간호사를 꿈꾸고 있었나 봐. 그렇게 시작되면 완전히 화기애애해지고. 됐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저기 보면서 만든 거니까 저작권은 저한테 있거든요. 마음껏 쓰세요. 근데 만약에 마땅한 게 없으시면 제 유튜브 클라우드 가시라고요.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되셨나요? 거기 가면 괜찮은 단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학생부 개선사항이고 이게 자제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미기재는 아예 빠지는 거고 미반영은 선생님은 적어주시는데 대학교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블랭크 처리가 돼.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 귀찮아서 안 적어 잘. 그래갖고 어저께도 한 입시 카페 보니까는 학교에 독서 현황에 다 빠져있다, 책 읽는 게 다 빠져있다 막 걱정하시던데 괜찮아요. 빠져있어도 돼. 거기 블랭크 돼서 못 봐. 그 대신에 우리가 알아낼 건 애들이 이것 때문에 책을 안 읽거든요. 어차피 못 보는데 뭐하러 읽어 막 그러거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공문 받으셨어요? 책 안 읽어도 된다고? 못 받으셨죠? 나도 못 받았거든. 대학에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무식한 애들을 어떡할까? 책 읽으라고 하셔야 돼요. 대신 선생님들이 세특, 창체, 심지어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다 적어줘. 책들을. 그래서 요번에도 좀 모수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본 아이들은 막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이 작년에도 서류 전형에서 유리했어. 책 읽으라고 하세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에 8권 이상. 뭐 얘야 이 얘기하면 다 그러시는데 2004년생 애들까지는 18권이었어요. 18권에서 16권. 그렇게까지는 안 돼. 8권 정도가 딱 좋아요. 되셨죠? 거기 유튜브 클라우드 가면 추천 도서 목록도 있어요. 책 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세특, 창체에 다 기록된다고. 되셨죠? 차별화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져서 교수님들이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는 애들을 좋아하는 거야. 우상향인 아이들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기록부에서 이런 것들 각 파트별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제가 빨간색 처리해왔는데 이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글자 뭐? 코버요. 제가 아까 적극적인 아이들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럼 아까 자기주도성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적극적인 아이들의 학생기록부에 뭐라고 써있냔 말이야. 우리 따라하면 되잖아. 아까 자기주도성 있는 아이들 어떤 단어 보인다 그랬죠? 노트하고 계획표. 아, 그새 잊어버리신 거요? 아, 나 진짜. 기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적극적인 아이들의 학생기록부에는 어떤 단어? 맞죠? 적극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토론 발표. 학생기록부 곳곳에 토론 발표가 보인대. 근데 학교 가면 그게 자주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도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하면은 선생님이 기록해 줄 수 있겠지? 근데 성격상 못하는 애들은 어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아이들은 책 읽고 결과물 만들어내면 되지?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하는 액션, 오늘의 결론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이라고 그런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를 하던가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는데 이 결과물은 대단할 필요 없어. A4 용지 한 장이면 돼. 우리 중졸이야. 아시겠나요? 아니 부모님들 말고 애들. 중졸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 모르셨어요? 중졸들의 결과물이 대단할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시간 쏟을 필요 없어. A4 용지 한 장에 몇 줄만 적어도 돼. 증빙일 뿐이야 그거는. 되셨나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셔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최근 경향이 이렇거든요. 순수한 교과 전형이 점점 없어질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 1등급이니까. 1등급의 의미가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 외에는 거의 학종화돼 가고 있는 게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서류를 같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아이 무슨 과 갈 것 같으세요? 딱 보이시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 근데 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물리 가지고 열심히 한 거 맞잖아. 건축이니까. 그쵸? 그리고 교사에게 질문에 답도 하고 학습지를 이거 자기주도성.
그리고 높은 수업 참여도, 학업 태도 우수.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교사에게 바로바로 질문, 지적 호기심. 다 있어요, 세 줄 안에. 요즘엔 많이 적어준다고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야. 선생님들이 학생기록부에 딱 상황만 아시면 딱 포인트만 알고 적어주면 돼. 근데 이게 썩 좋은 학생기록부가 아닌 거야. 왜? 이걸 이 좋은 지적 호기심을 너무 손쉽게 해결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로 여쭤봤었어야 된다고. 특히나 자기 진로와 연계된 물리 과목인데 이해되셨나요? 다른 과목이었으면 괜찮아. 물리니까 안 좋은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전에는 생기부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었어요. 각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생활 기록부고 외부에서 한 거건 학교에서 한 거건 다 봐줬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여서 줄임말이 생기부야. 근데 그게 입학사정관제 때 거야. 지금은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만 적어주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랑 학생부가 맞아. 근데 교수님이 면접하면서 자꾸 귀에 거슬린대요. 생기부라고 하는 아이들은 아직도 입학사정관제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뭐 걔한테 마이너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귀에 거슬린대요. 우리도 용어 바꾸시죠. 학생부로. 아시겠죠? 뭐 거슬려봐야 좋을 건 없잖아요. 학생부는 모든 파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설계하고 2학년 때 실행에 옮기고 3학년 때 심화 마무리하자 그런 거야. 이해되셨어요?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3학년 때 시간도 없어. 수능 공부하고 내신 마무리 잘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생부가 되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머리를 써야 돼. 그게 학생기록부에 등재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찾아보고 열심히 했잖아요. 물리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등재돼야 되는데 등재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등재 안 되면 뭐하러 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머리를 쓰자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사전에 선생님한테 컨펌부터 받았어야지. 적어주시는 분인데. 자기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선생님 이거 적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통보지? 그렇지 않나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사전에 먼저 선생님 제가 물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거 먼저 했었어야지. 그럼 선생님이 그거보다 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거 아주 써주기 쉬울 거야. 선생님한테 컨펌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한테 이렇게 내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요 진짜 업무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불쌍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을 편하게 해드리자고요. 아까 교수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테마 만들기로 했죠. 그렇죠? 그것처럼 선생님을 편하게 해드리자고. 선생님의 학생기록부 기록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메모를 이런 식으로 해가자고요. 동기는 이랬고 과정은 이러이러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추가의 알파 활동도 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적어내면 세특보고서나 활동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어서 내면 선생님이 적기가 너무 편하다고. 이게 지금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션과 메모라고 얘기한 게 그 얘기야. 학생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고 선생님은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주고 근데 우리가 메모를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선생님이 적기가 편하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학년 때는 3개 정도, 2학년 때 5개에서 한 7개 정도, 3학년 때 그 중에 골라서 한 3개 정도만 더 마무리. 되셨나요? 이것도 보세요. 얘는 무슨 과 할 것 같으세요? 써있네, 건축. 어떡하지? 자, 근데 잘했죠? 비전,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거기다가 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함 도덕성까지 갖춘 새끼예요. 정말 기특한 새끼인 거지, 그쵸? 근데 이것도 교수님이 읽다 보면 뭐야, 얘는 말만 하는 애네? 말만 앞서네? 결과물이 없네? 여기다가 돕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그게 왜 없냐고. 네? 왜 없을까요? 왜 안 적어줬을까요? 아니야,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안 낸 거예요. 우리 제출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부모님들 좀 귀찮으시겠지만 아이들 제출까지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학생부는 같이 움직여야 돼.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아시겠나요? 제출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띨띨한 새끼가 바로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자, 얘 좀 보세요. 작년 아이인데 기계랑 전기를 둘 다 희망하는 아이였어.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고 토론 발표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보세요. 궁금하니까 자동차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실행에도 옮겼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10cc짜리로 자전거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기대가 되세요? 이 자동차? 아주 거지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선생님 자동차예요. 이걸 자동차라고 만들었나면 정말 거지 같더라고요. 진짜 이게 자동차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뭐 어때? 중졸인데. 아시겠나요? 그 시도가 기특한 거지. 너무 기특하고 예쁜 거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단하게 만들 수도 없어.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모양만 잡아보는 거 한번 시도 트라이 그렇게 해보는 건데 얘한테 아쉬웠던 건 근거가 약간 독서라던가 논문 같은 거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한테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내자. 되셨어요? 그래서 동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남자아이들은 동기적으로라면 무슨 자기 4대 조부서부터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과학 시간에 아니면 동아리 탐구 시간에 라고만 적으면 돼요. 그 시간에 열심히 잘 듣고 있었으니까 이건 학업 태도에서도 점수 받아. 잘 듣고 있었으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고.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렇게만 적으면 되고 과정 한 거니까 그냥 기록적으로 적으면 되지. 그리고 결과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라 그랬지? 우리 플러스 알파까지 가보자. 왜냐면 전국에 결과 이렇게 해서 1번, 2번까지 있는 학생 기록부가 90%예요. 애들이 저희가 아까 둘째 거 보셨잖아요. 결과물 없는 거. 그런 학생 기록부가 90%라고.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방법은 플러스 알파까지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고교 학점제에서의 평가 방식 하나인데요. 융합적인 인재를 찾는데 융합적인 인재라는 건 문이과를 섞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확장시키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물리에 적용시켜보는 아이, 뭐 수학에서 배운 확률과 통계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에다가 적용시켜보는 아이,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우리 플러스 알파까지 가보자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동기가 있으면 아까 지적 호기심과 학업 태도에서 점수를 받고 과정이 있어야 탐구 역량의 점수를 받고 결과물이 있어야 연계성이 있는 학업 역량이라고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거에 대한 메모는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멈추지 말고 플러스 알파까지 가자. 이러면 너무 좋다. 특히나 플러스 알파까지 하는 건요. 3학년 때 하시면 딱 좋아요. 2학년 때까지는 좀 버거워. 3학년 때는 플러스 알파를 잠깐 해보는 것도 좋아. 그냥 살짝 흘리기만 해도 괜찮아.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동기, 과정, 결과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해서 얘는 작년의 아이인데요. 내신이 1.9인데요. 땡항대학교 화학신소재를 희망했거든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1.9인데 땡항대를 간다? 쉽지 않아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저도요? 네. 근데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여기서 뭔가 3학년 때는 뭘 할까요? 하길래 한번 이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보는 게 어떠냐? 네가 했던 걸 가지고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 탐구를 한번 더 해봐라. 되셨나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자기 앞번호까지는 왔다고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 이 새끼들 아무튼 붙으면 연락을 안 해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붙었대요. 땡항대. 어딘지 모르시겠죠? 네. 자, 그리고 얘는 의대를 가는 아이인데 일반고에서 내신 1.2가 의대다 그러면 쉽진 않아요. 근데 최저도 나왔고 근데 의대용 학생 기록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기 과정 결과 해야지. 근데 이 AI를 얘가 뭐 대단한 거야 이게? 얘네들이 뭐 AI가 뭔지나 이게 뭐 저기 조류 독감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도 못할 거야 아마. 괜찮아 저희 중졸이니까. 그럼 3학년 때는 이거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해봐라. 되셨나요? 그래갖고 갔어요. 뭐 물론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대 의대인데. 네. 우린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재작년 아이인데요. 내신이 3점 극초야. 대놓고 말씀드리면 3.06이야. 근데 얘가 경땡대 경영, 부땡대 지역인재, 서울시 땡대 학종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래갖고 거기 경영을 썼는데
사회문화탐구 시간에 마케팅과 매출액을 비교해 봤대요. 그러니까 나땡키하고 아디땡스를 비교해 봤대. 근데 나땡키가 마케팅 비용 엄청 쓰는 거 아세요? 나땡키의 캐치프라이즈 뭐게요? 오, 그거 뭐 저스트 두잇 다 아시잖아. 근데 아디땡스 아세요? 아디땡스 데이서요? Nothing is impossible이래요. 나도 처음 들었어. 이게 마케팅이란 말이지. 그랬더니 매출액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래. 선생님 3학년 때 뭐 할까요?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는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 진짜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인지. 그래갖고 얘 경땡대학교 경영하고요, 서울시땡대학교 붙었어요. 저 부땡대학교는 안 됐어요. 지역인재는 교과 전형이에요. 3.0으로는 못 가. 근데 뭐 경땡대랑 서울시땡대 갔으면 땡큐 아니에요? 아니 어딘지도 모르시면서 뭘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플러스 알파까지 도전해보고 얘네들은 다 테마가 있었어. 공통적으로.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아이가 확률과 통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확률과 통계 가지고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얘 무슨 과 가고 싶어 하게요? 네? 수학이나 통계학과. 통계학과 가고 싶어서. 그래서 통계가 미래 예측이 목표잖아요. 잘했잖아. 그래서 참 잘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해봐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적어주셨대요. 선생님도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요, 대학에서 평가자 눈엔 이렇게 보이거든. 도대체 어떤 협력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속 태클이 걸리는 거 읽다 보면, 특히나 통계학과를 가는 아이의 확률과 통계 시간의 세팅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계속 태클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럴 것 같다. 이 진로 연계 과목이라면 더욱더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냥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요런 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이하고도 한번 얘기 나눠보셔라. 확률과 통계 시간에 요러요러한 걸 가지고 요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플러스 알파까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선생님도 요거를 교육청에서 계속 연수 받으시니까 이거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요렇게 바꾸셨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애가 메모를 해왔고,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적어주셨대요.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다 보이거든. 그리고 얘도 테마가 있었죠. 실생활에서의 통계 자료를 위한 미래 예측.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 그냥 이걸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몇 달을 걸쳐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린 지금 알았단 말이지. 특히나 진로와 연계된 과목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액션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이렇게 써진다, 빨리 가잖아요. 이거 급행으로 갈 수 있잖아.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서 하는데 만약에 윤리와 사상 과목에 뭘 또 이런 걸 또 해야 돼요? 확통 아이들, 통계학과에는 이거 크게 필요가 없거든. 수학 시간, 뭐 확률과 통계 시간, 아니면 뭐 사회문화 시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거든. 한국 지리 시간. 이해되셨나요? 그런 거에 대한 수행평가를 이렇게 하잔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액션과 메모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거기서 어떤 걸 가지고 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확정되고 나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셔서 아이 보고 어떤 걸 가지고 하면 좋겠냐라고 컨펌 받으시고. 되셨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해봤거든요. 제가 얘 세특을 가지고 GPT에 넣어봤어. 그랬더니 면접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예상 면접을 한번 뽑아줘 했더니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이 새끼 대단하더라고요, GPT. 네?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도 GPT 많이 쓰던데? 세특 보고서랑 활동 보고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세특에 한번 넣어보시더라고요, GPT에다가. 참 여러모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면접도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면접에 대한 준비, 제가 보기엔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딱 좋아.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재밌어갖고 하나 더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 확통 2가지를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확통에 대한 걸 2가지를 딱 해봤는데, 위에 건 아까 원래 아이, 그리고 밑에 아이는 다른 아이였는데, 얘는 뭘 갖고 했냐면 확통 시간한 걸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뭐 하고 뭐 생일이 똑같을 확률도 해보고 막 해봤어요. 열심히 잘했지 얘도. 밑에 아이도. 그쵸? 충돌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지 뭐 학교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두 아이를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딱 보기에는 위에 아이가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아이처럼 보였어.
얘는 나중에 사회문화 시간까지 할 걸 계획도 하고 있잖아. 플러스 알파까지도. 그리고 인구 예측이라는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변수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고 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잖아. 맞죠? 근데 얘는 그냥 실생활에 있는 거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것들이 좀 컸잖아. 그래갖고 제가 이걸 GPT에다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평가해줘 그랬더니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대요. 아, 솔직한 새끼. 근데 또 그 새끼 거짓말도 하는 거 아세요? 우리 회사의 평가실의 실장님이 이러이러한 책 좀 찾아 그랬더니 사진하고 저자하고 해서 딱 올려줬대. 그걸 알라딘에 갖다 넣어봤더니 그런 책이 없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런 거 책이 없다더라 그랬더니 아, 이거 독자님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만든 가상의 책에다 이 새끼 거짓말을 하는 거요. 이 나쁜 새끼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두 학생을 그러면 평가 못하겠으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딱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위의 친구는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가적인 탐구 계획도 있었고 간단한 밑에는 간단한 예측과 실험을 좀 진행했고 그리고 또 더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했고 대학에서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대학도 돌려보겠지. 세특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다 한번 써보겠지만 대학도 써볼 거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면접과 수능 최저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 진짜 했는지. 확인용으로. 이해되셨나요? 대학도 GPT를 쓸 거야. 이해되셨죠? 그 대신에 우리 기본적인 정형화된 틀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연계된 것만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메모는 선생님한테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해가자. 1학년 때 3개, 2학년 때 5개 계산 7개, 3학년 때 3개만 더. 나머지 시간에 뭐 한다?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한다. 논술 공부한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야 진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써주셨어요. 못 적어주신 게 아닌데 지금 이걸 갖다가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결과물들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의 메모가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둘 다 지방에 있는 일반고와인데요. 얘는 2.5, 얘는 2.29. 왼쪽이 붙었을까요? 오른쪽이 떨어졌을까요? 곳에 잊어버리셨을까봐 딱 허점을 치려고 했는데 딱 기억하고 계시네요. 얘가 붙었어요. 근데 얘가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한 거 보이시지 않아요? 내신 평균만 보고 뽑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학년 때 내신 망쳤다고 우리 학생 못 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학생 기록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잘. 되셨죠? 네. 근데 얘 솔직히 고민했대요. 뽑을지 말지. 근데 내신이 2.5인데도 건대 간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럭저럭 간 건데 고민을 하셨대. 왜? 수능 성적이 5등급이 수학이 경영인데 아니 건대는 최저 안 보잖아요. 맞죠? 최저 없는 전형인데 왜 수능을 보세요? 참고는 할 수 있지. 참고도 안 되나? 걱정했대요. 그래서 면접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나 봐. 그래서 그냥 나중에 추합으로 붙었어요. 우리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아시겠나요? 얘가 수학이 4등급만 됐어도 고민 안 했대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랑 논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아. 되셨죠? 학생 기록부는 우리 작전을 짜서 움직이시자고요. 되셨죠? 그래서 도와주실 것들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오늘 2가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액션과 메모. 아시겠나요? 1학년 때 3개, 2학년 때 5개 계산 7개, 3학년 때 한 3개 정도만. 더 많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제분들 학생 기록부 끝내주게 만드셔서 우리 재수없게 한 방에 대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